아유, 반갑습니다, 드리버리님. 이렇게 또 마중도 나와주시고. 아이고, 서울은 그냥 길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경진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진입니다. B4D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오로넥스 할 때 밀더바가 내부에 들어갈 때 네. 이제 밀더바 디자인을 해보니까 타 프로그램에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소개를 받고 그래서 올해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밀드바,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기법이 아니에요. 예, 역설계 디자인 방법이라서 블렌더를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풀케이스 제작하셔가지고 이제 밀드바 부분이랑 그 지드 상부 이제 예, 분리하시는 예. 거죠? 네네. 그거를 주로 많이 쓰고,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엑소캐드나 3쉐입으로 싱글 크라운을 디자인해야겠다 싶으면 정말 맘먹고 하면은 뭐 5분 내에 디자인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작할 게 많아서 좀 시간이 좀 덜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와 과정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이게 헷갈리면은 에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알면은 좀 쉽게 수월하게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B4D랑 네. 엑소캐드랑 3쉐입이랑 좀 다른 점이 뭐예요? 엑소캐드나 3쉐 같은 경우는 또 주문서도 넣고, B4D 같은 경우는 따로 주문서 넣는 건 없어요. 이 모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화된 모듈은 밀드바의 그 역설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 B4D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B4D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번 구매로 PC 세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애뉴얼 뭐 사용료를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구매로 세대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예.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밀드바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것만 하기 위해서는 모듈이 3개가 필요해요. 모델 디자이너 모듈이에요. 얘는 $79. 그 다음에 바를 분리하기 위한 아이바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279예요. 그 다음에 이 바 전체적으로 편집한 바를 언더컷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락아웃을 시행하는 모듈이 따로 있거든요. 얘도 $49예요. 개당 모듈 하나하나의 가격이 50만 원 다 아래예요, 아래. 하지만 중추적으로 좀 비중이 큰 모듈들이 있죠. 크라운이나 덴처, 이런 모듈은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크라운 모듈은 $799, 덴처는 $599예요. 구매 순서도 좀 제가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풀 모듈을 갖춘다고 해서 공부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B4D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지금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도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료가 많고 할 양이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 있는 분야가 크라운이면 크라운을 바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문 분야가 이제 리무버블 파트 쪽이었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이제 그거였죠. 프레임하고 풀덴처 디자인하는 거,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덴처를 빠르게 넣었는데, 다른 분들은 천천히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덴처를 디자인하는 방법도 이 $599짜리 풀덴처 모듈을 사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저렴하게 덴처를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풀 모듈 비용이 어떻게 돼요? 풀모듈을 다 갖추더라도 6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블렌더에 이제 또 라이브러리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뭐 엑소캐드처럼 외부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그냥 넣고 쓰는 게 아니라서 이 고유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치아 라이브러리 예, 말씀하시죠? 네. 덴처 이런 치아 라이브러리, 크라운 치아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 가격이 너무 싸요. $15, $20 그래요. 비싼 라이브러리가 $150. 블렌더 사용해서 네네. 만드신 거 한번 보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로넥스 디자인했던 건데, 이러한 도처를 디자인을 할 때 밀드바를 분리하기 위해서 궁금하니까 프린터도 해보는 거예요. 자, 프린팅 해본 거고, 얘는 밀링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 핸즈온 과정도 뭐냐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 무화 디자인을 엑소캐드든 3쉐입에서 완성을 해요. 그러면 STL 파일이 하나잖아요. 오브젝트가 하나인 거를 바하고 지르코니아 쉘, 이런 껍데기라고 하는 쉘, 이렇게 두 파츠로 나누는 거예요. 나와서 손을 하나도 안 댄 겁니다. 아무 손도 안 된 거예요? 손 하나도 까딱 안 댄 거예요. 이 이유로 블렌더 B4D를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외국인들이, 전 세계의 테크니션, 치과 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B4D를 열광하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늬도 있고
되면은 지르코니아고요. 네네. 이렇게 돼 있고 네. 키우면은 쏙 들어가네요, 그냥. 모르겠네. 정말 정교한 밀링 머신을 쓰기 때문에 틈이 진짜 제가 카메라에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저 틈이 진짜 안 보이네요. B4D의 밀드바의 특징이 요 밑에 이렇게 숄더가 있어요. 밑에 하부에 피니싱 라인을 그린 마진 옆으로 이렇게 숄더가 있죠. 날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이 날개가 있으면 밀링이 쉬울까요? 어렵겠죠, 아무래도. 더 어려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밀드바는 위아래로 네모난 깍두기 모양, 네모난 모양 밀드바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쭉 깎고 뒤집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깎으면 돼요. 얹히는 부분이 따로 근데 없겠죠. 얘는 네. 여기 숄더로 인해서 이 숄더 부위를 가공하기 위해서 이쪽 면에서 여기를 다 깎아야 돼요. 이쪽 면에서는 이 베이스만 깎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잘 아시다시피 커스텀 뭐 원스텝 커스텀 할 때 숄더 상단의 디자인의 형태, 볼 엔드밀이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가공을 잘 못 해내면 이 숄더에서 벌릴 수도 있어요. 이 지루코니아 4명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는데 그때도 언더컷이 없어야 되죠. 결과가 늘 이렇게 나왔어요. 손 안 대고. 예, 적합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찐터링 할 때 이렇게 놔야 되는지 세워야 되는지 저는 항상 이렇게 세워서 했거든요. 신터링 할 때 이 지르코니아를 어떻게 놔야 될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세워서 놓으면 얘 신터링 끝날 때까지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량 많은 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겹쳐서 놔야 할 수도 있고 장비가 한 대라고 하면 자 그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맞냐 했을 때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세미나 때 일부러라도 막 모델 트리밍 해가지고 파샬 끼워놓고 아니면 덴처 끼워놓고 해가지고 정밀도 본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밀더바의 무늬에 대해서 좀 근접 촬영을 하셨는데 네. 이 무늬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3D 프린터용이다. 이건 프린터용이지 어떻게 메탈이 언더컷을 가공하냐 그랬는데 이거 밀링한 겁니다. 어떻게 밀링이 되나요? 예, 밀박스로 밀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바가 꺾여가지고 언더컷으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밀링이 아니라 황삭 과정에서 남겨놓을 것은 남겨놓고 예,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진짜 이게 뭐 언더컷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메꿔진 그런 형상이 아니고 정말 이런 홀 주변의 디테일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예뻐요. 진짜 무늬가 진짜 예, 이거를 밀링기로 깎았다 하는 게 와. 이 무늬는 민무늬로 하게 되면 기계적 유지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로, 예, 디스크로 이렇게 너치 스크래치를 준다든가 샌드를 막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늬가 있으면 이 무늬가 기계적인 결합을 더 이끌기 때문에 한국에는 인증 강사가 좀 몇 분 계세요? 지금 제가 4번째니까 저까지 총 4분이 있어요. 그 중에 3명이 테크니션이고 1명이 치과 의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의 총판 리셀러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제가 아는 동생이 총판을 맡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구재윤 선생님이 인스트럭터가 됐고요. 세 번째는 치과 의사이신 이도연 원장님. 예, 케마클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 원장님이시고 네 번째가 이제 제가 최근에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4명 있고 베트남 1명, 그다음에 이라크 1명. 앞으로 세미나 뭐 계획이나 앞으로 음, 뭐 비포디 뭐 향후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빠르게는 지금 다음 달 10월에 덴탈 이빨 공사에서 엑소캐드와 비포디의 콜라보레이션 세미나를 이틀짜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엑소캐드는 나경채 강사님하고 저랑 하는 건데 엑소캐드가 오전에 반 타임. 예, 그 이후로는 제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3쉐입하고 콜라보를 할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해외에 계신 우리 덴탈 테크니션
한국인 선생님들 원격으로 지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분들 비포디든 엑소캐드 파샬이든 뭐든 디지털 덴처든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원격 프로그램 연결해가지고 제가 통화하면서 하고 보이스 있습니다. 하시면서 예, 예. 블렌더 포 덴탈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www.blender4dental.com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니까 이 친구들이 앞 글자만 따가지고 B4D 여기에 있는 D가 이제 덴탈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블렌더예요. 기본적인 프로그램 블렌더인데 덴탈용 애드온을 시킨 겁니다. 덴탈 쪽으로. 그래서 원래 블렌더는 무료 프로그램이지만 덴탈에 애드온 된 이런 모듈들은 약간의 금액들이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가운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79달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인 모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듈이라고 하면은 비포디에서 모델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델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씩 계속 추가적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쭉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인스톨레이션,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소식, 숍에 가시면 자, 설치는 PC하고 맥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데스크탑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숍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79달러부터 해가지고 아이바.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바, 빌드바를 역설계로 디자인하는 이 모듈을 쓸 거면 기본적인 모델에다가 아이바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279달러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있는 거는 뭐냐? 똑같은 밀드바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이 어버트먼트라고 있죠. 밀드바, 커스텀도 하면서 밀드바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있는 모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밀드바를 디자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드바 디자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략적인 예비배열 치은 형성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 공간을 보면서 높이, 폭 이런 거를 조절하는 디자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고 중간에 어태치를 넣을 수도 있고 위에다가 로케이터를 오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에 대한 영상을 지금 교육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가보면 다양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크라운 모듈이 많이 비싸다고 그랬어요. 젤로 비쌉니다. 799달러. 거의 한화로 따지면 1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고 엄청 부담이 크죠.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79달러, 79달러. 그래서 우리가 덴초도 좀 비싼 편입니다. 599달러. 가이드도 가격대가 좀 나가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아까 모델에다가 아이바에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블럭아웃이 이따가 디자인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블럭아웃이 실행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원스텝으로 가공을 해내냐 적합을 못 맞추느냐 그러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금 블루가웃 이 모듈 같은 경우도 제가 블렌더 이거 비포디 초창기에 했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자인하는 것부터 어렵고 디자인을 해서 가공을 하더라도 적합이 잘 안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 업데이트된 블러가웃 모듈은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듈만 있으면 됩니다. 모델은 아이바 블러가웃 79달러, 279달러, 49달러.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 300 몇십 달러가 나와가지고, 한화로 계산했을 때 60만 원까지는 안 넘어갑니다. 네, 50만 원 언저리대에서 이거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홈페이지 온 김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비디오 있죠? 자, 아이바의 비디오를 가보겠습니다. 아이바의 비디오를 가면 이 모듈에 대한 홍보 영상이거든요. 맛보기로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를 보고 구매 의사가 있으면 구매를 해라. 해가지고 임플란트에 관련된 것도 있고 크라운을 분리하는 이런 컨셉의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동영상이 많아요. 이렇게 뒤로 가게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두 번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룹은 쉽게 생각해서 대달 이빨공사의 디지털 포럼, 백석패드 3J 막 이렇게 나눠놨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벤처. 이런 식으로 크라운 브릿지 모듈, 아이바, 모델 크리에이션, 가이드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가지고 이거를 내가 참석만 하면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유저들이 하다가 애로사항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질문도 올리고 그러면 어, 파일을 나한테 보내줘 봐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같이 솔루션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렇게 문제 생긴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 파일을 줘봐라. 그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해가지고 해결한 솔루션 파일도 올리기도 하고요. 자, 다양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빅보디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들이에요. 이렇게 모듈들이 있고 업데이트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모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가지고 아티큘레이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그냥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업데이트를 다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바로 스타트를 누르고 우리는 이제 이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블렌더 자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파일에 가서 가져올 수도 있고 모델 디자이너라는 기본 모듈 안에 임포트 str, 임포트 obj, 임포트 ply가 있습니다. 좀 해석하게도 3쉐입의 DCM 파일이 안 돼요. 예,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3쉐입 유저가 이걸 쓰려고 하면 DCM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스캔 데이터를 스캔하면 DCM인데 그러면 또 우리가 STL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블렌더에 뷰포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덩그러니 넓적한 그만한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단축키를 T를 누르라고 합니다. T를 누르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툴바 툴바의 약자를 T라고 할까요? 그러면 툴바가 이렇게 생깁니다. T를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 T 예, 그럼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키워보면은 자 실렉트 박스 선택하는 거구나. 커서 무브 이동, 로테이트, 회전, 스케일, 사이즈 조절, 트랜스폼, 변형. 뭐 얘는 내가 뭔가 설명을 하면서 펜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매저는 말 그대로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예,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드 큐브는 많이 안 써봤습니다. 이것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 T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N을 눌러야 돼요. N을 누르면 자 우측에 자, 보세요. N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생깁니다. 자, N은 뭐냐? 사이드바라고 명칭을 하는데, 사이드바, 뭐, 측면에 붙어 있는 바예요. N은 뭐냐면, 우측에 보면 툴, 뷰, 얼라이먼트, 아티큘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B4D의 모듈들이에요. 모듈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더는 뭐 주문서를 넣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디자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와서 TN을 눌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TN을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파일을 누르고 임포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STL을 누르시고 STL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과 이게 아니면 우측에 사이드바에서 모델, 기본적인 모듈인 모델 디자이너로 가면 맨 위에 상단에 input str, input obj, input pl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누르고 바탕화면에 제가 오늘 할 기본적인 우아의 베이직 디자인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B4D를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는 건 이거예요. 3쉐입이든 엑소캐드든 어떠한 캐드를 쓰든지 간에 한 덩어리로 이렇게 풀 무화 디자인을 완성을 한 거를 가져와서 밑에 베이스에 피니싱 라인을 정하고 역으로 밀드바를 디자인하는 이러한 컨셉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더러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숨 안 쉬고 하면은 20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페이스북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9분 53초 나왔습니다. 그거는 진짜 얼추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로 했을 때고 조금 난 케이스들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좀 했을 때도 30분을 채 넘지 않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그래서 제가 B4D를 아까 인터뷰하면서도 썼던 이유, 빌드바를 디자인하는데 3쉐입이든 엑소캐드든 애로사항이 있었다. 쉽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적합을 한 번에 맞추고 싶었다. 더블 스캔이 아닌 스캔 데이터를, 이 디자인 데이터를 쪼개놓고 이 두 개를 만들고 결합하면은 한 번에 맞는 이러한 영상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디지털이 쉽다 한들 저렇게 누워서 떡볶이가 될 수 있을까? 네, 이게 바로 B4D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파일 불러오기까지는 했고요. 자, 다양하게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예,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가장 피코디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무슨 이런 네모난 박스들이 너무 많아요. 예. 또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를 눌렀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패치업은 무엇인지, 필, 카브, 이러한 의미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할 내용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디자인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쓰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어퍼 베이스, 로어 베이스 이런 것들은 3D 프린팅 모델을 만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불러놓고 모델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아니면 돼요. 자, 파일 불러왔죠.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해제를 하는 거. 자, 잘 보시면 이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아웃라인에 오렌지색으로 실선이 있죠? 제가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면은 없어집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선택을 했고 선택이 해제됐고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렌더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객체라는 것은 영어로 오브젝트입니다. 어떠한 오브젝트를 누르고 이거를 진행하냐, 응? 아니면 이거를 누르고 해야 되는데 다른 어, 오브젝트를 누르고 진행하면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동시에 두 개를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이거를 먼저 누르고 다른 걸 누를까?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눌렀을 때 불린을 사용했을 때나 순서 이거를 먼저 누르고 이렇게 눌렀을 때 불린의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순서랑 오브젝트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렌더에서 설명드릴 게 블렌더에는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 그 다음에 스컬프트 모드. 자, 이 밑에는 복잡하니까 잘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의 특징, 그 다음에 스컬프트 모드는 굳이 많이 쓰진 않아요. 블렌더 중간중간에 스컬프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이게 오브젝트예요. 하나의 건 덩어리, 솔리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단축키 탭을 눌러볼게요. 자, 탭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옐로우시하게 나와 있는데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까맣게 변해요. 자, 근데 이게 결국엔 뭐냐? 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메쉬 형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메쉬 데이터를 편집을 할 때는 항상 에디트 모드에서 활용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엑소캐드랑 3쉐입의 좀 차이점은 3쉐입은 이러한 치은 라인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좀 이런 것도 엑소랑 3쉐입의 좀 차이점이었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메쉬도 자유롭게 편집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부분에 메쉬를 실렉트를 해가지고 딜리트를 누르잖아요. X, 페이스. 이렇게 지금 내가 선택한 부분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나올 수, 구멍이 이렇게 홀이 생기면은 이 홀도 떼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집들을 에디트 모드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에디트 모드에는 우리가 자 삼각형의 메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로 있어야 될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각형을 메쉬를 만들려면 점, 세 점이 있어야 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의 선이 만나면 비로소 베이스 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선택을 할 때, 에디트 모드에서 선택을 할 때,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자, 여기를 누르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랜덤하게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뭐가 선택이 되고 있죠? 삼각형의 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 거, 지금 제가 여기를 선택했는데, 가운데 거를 선택하면, 어? 대충 찍었을 때, 뭐가 선택이 되죠, 지금? 라인입니다. 라인. 예, 이 선은 블렌더에서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아까 그 면은 페이스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뭘까요? 여기도 아이콘 그림을 잘 보시면, 네모난 사각형의 모서리에 이게 무슨 새카맣게 점이 있거든요. 점이에요, 점. 점은 버텍스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점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점이. 자, 이런 식으로 점과 손 면이 만나서 베이스를 이룬다.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의 메쉬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도 아셔야 되고, 에디트 모드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브젝트로 넘어올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로 넘어오는 가축이는 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블렌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아이바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오브젝트를 불러온 상태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모듈은 모델 디자인입니다. 아까 모델 디자인에서 임포트 STL로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내려오시고, 얼라이닝 스캔, 온라인 스캔. 스캔을 정렬한다. 스캔을 정렬한다의 의미.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엑소캐드에서 중심축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더에 맞는 좌표축으로 마운팅을 하든 정렬을 한 과정입니다. 그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오렌지색으로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얘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작업물입니다. 네, 목표물이에요. 목표물을 설정을 하는 과정이 엔터 타겟입니다. 엔터 타겟을 누르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 타겟이라고 나옵니다. 타겟. 목표물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포징이라는 뜻은 대합치예요. 얘는 지금 오브젝트가 대합치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링크도 대합치가 있을 때 링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얘네들 건너뛰고 네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자, 네 포인트 잡을 때에도 설명할 게 많은데, 자, 포인트를 찍어줄 때, 네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아치기 때문에 네 점을 어떻게 빠르게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찍을 것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했던 행위는 정말 쉽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비포디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도 정말 설명이 오래 들어가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네 점을 빠르게 찍는데 네 점을 찍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위치, 반대편 동명치의 같은 위치. 자, 이거랑 3번이잖아요. 근데 얘를 생뚱맞게 여기다 찍는다. 응? 얘를 여기다 찍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내 포인트를 찍더라도 서로 대칭되게. 자, 만약에 얘는 플라치니까 4점을 이렇게 찍었다 칩시다. 그럼 6전치예요. 전치부만 있습니다. 6전치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점을 어떻게 찍으실 겁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자, 얘는 플라치지만 그러면 편측으로 있을 때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러한 부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4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 밑에 얼라인을 누릅니다. 얼라인. 자, 4점을 찍고 얼라인을 누르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 전개되는 이러한 화면, 이러한 상황까지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게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거 누르고 다음 스텝으로 얼라인을 누르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화면이 대체 잘 돼 있냐, 잘못돼 있냐를 내가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정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나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러면 중간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S를 불러가지고 중간 저장을 할 거예요. 온라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온라인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중간 저장을 조금 처음에는 좀 많이 하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소하니까 이거 눌렀다가 저거 눌렀다가 막 하거든요. 그리고 막 아리송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하다가 눌러요. 내가 습관화가 되고 몸에 배고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해하고 잘 쓸 수 있기 전까지는 중간 저장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다가 막힙니다. 막히면 얘는 3쉐입보다 더 예민해요. 한번 꼬여버리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강제 종료하고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구역을 세팅해 놓은 게 없으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요. 불러오고 4점 찍고 온라인하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했습니다. 에이씨 하면서 욕 한번 하고 했어요. 왜 그냥 어차피 연습해야 되니까 몸에 습관을 시키려면 이것도 다 수련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네,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게 온라인이 좀 된 겁니다. 온라인이 된 거고 자 온라인이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자 제대로 된 방향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했을 때 자 보시는 화면처럼 중절지의 절단이나 부치부의 교환면 오클루절이 어디로 가 있죠? Z축이. 자, 위로 된 축은 Z축입니다. Z축이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로 가 있습니다. 아직은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의 하부 베이스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밑으로 가 있어요.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향. 상하이든 하하이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설계 빌더바 디자인에서는 악궁 상관없이 항상 이 화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온라인 했는데 이 화면이 나왔다. 상하이니까 이게 맞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Y축으로 90도, 90도, 180도 회전을 해서 하악처럼 이렇게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델에서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자, 다른 모듈, 빌드바를 디자인할 수 있는 아이바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바 모듈로 넘어가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스타트 앤 네임 하이브리드를 누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얘가 선택이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바탕화면을 클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택이 해제된다고 그랬죠?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여지없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안 보나마나 보나마나 이거예요.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눌러야지 네가 뭘 선택도 안 하고 눌렀다 이겁니다. 자, 선택을 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모델을 여기 모델이라고 써 있는 게 영어가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어요. 하이브리드로 바뀌었고 색깔이 어떻게 됐죠? 기억나시나요? 색깔이 그레이 색깔에서 약간은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 진한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은 뭐냐면 메이크 튜브라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튜브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러면 튜브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이 튜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튜브, 튜브. 자, 튜브라는 것은 지금 이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임플란트의 개수가 몇 개 있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총 6개가 있습니다. 튜브는 스크류 채널을 보호하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임플란트 스크류 채널의 홀을 가운데에 째마는 원이 있고 밖에 또 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있는 원, 어떤 원이죠?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작은 원, 밖에 위에 있는 큰 원. 큰 원은 이제 헤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헤드보다 커야 되는 원이고 안에 째마는 원은 이 나사의 헤드, 나사가 안착될 수 있는 작은 원입니다. 그래서 이 원, 두 개의 이 원이 동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직선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직선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블렌더에서 컨트롤을 할 때 마우스의 휠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하고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딱딱딱 꺾이기 때문에 일직선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D 커넥션 이렇게 건축용 캐드라든지 우리 캐드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예, 커넥션 회전할 수 있는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는 이거를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직선 됐죠? 잘 안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동그란 원하고 이 원이 이런 식으로 평행되게 동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꺾여 있으면, tilting이 되어 있으면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고 한쪽은 언더컷이 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직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을 시켜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여기에 있는 3D 커서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커서를 이동해 놓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치에다가 커서를 옮겨 놓고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튜브를 눌러야 돼요. 메이크 튜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동그란 원인데 위에서 봤을 때는 동그란 원입니다. 자, 이것만 보이니까 이거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옆에서 시상면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이런 막대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튜브를 한글로 빨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막대기를 만듭니다. 1차적으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몇 개 만들어야 되죠? 5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만들 때 아까 중요한 사항들. 자, 일단은 얘를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홀을 일직선을 일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직선 어느 정도 됐죠? 다시 커서를 옮겨 놓고 메이크 튜브를 누르고 자, 갖다 놓고 또 얘도 똑같이 6개를 해야 됩니다. 자, 일직선 맞춰놓고 갖다 놓고 이동하고 자, 이동할 때도 여러분들 얘의 역할은 뭐냐면 이 우리 스크류 채널 스크류 홀이에요. 자, 이런 홀 이렇게 있는 홀을 얘를 전체적으로 다 감싸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감싸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랑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어긋났을 때 이게 좋나요? 아니면 그 전게 좋나요? 예. 그래서 자, 얘가 좀 살짝 꺾였는데 다시 지우고 싶으면 X 딜리트 누르고 살짝 꺾였습니다. 일직선을 다시 일직선 맞춰놨죠. 여기에서 다시 메이크 튜브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 왜 에러 떴죠? 자, 얘가 선택이 안 돼서 그럽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메이크 튜브를 눌러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그란 원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줘야 됩니다. 감싸줘야 되는데 감싸주더라도 얘가 이렇게 여기는 겨우겨우 덮었어요. 여기는 넓어요. 이거랑
얘도 아까 우리 동심원 하나, 두 개 동심원 맞춘 것처럼 위에 있는 원까지도 같이 비례적으로 동심원을 맞추면 이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빠르게 회전을 해서 일직선을 맞추고 다시 커서를 갖다 놓고 메이크 튜브를 누르고 이동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6개를 올바르게 잘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직선 됐죠? 커서 갖다 놓고 메이크 튜브. 자, 가운데 센터에다가 비례적으로 딱 맞춰놨어요. 자, 아까 제가 에러 생긴 거를 설명드리면 왜 에러 생겼냐면 여기에 가가지고 내가 튜브를 만든다고 자, 일직선을 일체화를 시킵니다. 일직선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커서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메이크 튜브를 눌렀습니다. 메이크 튜브를 누르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네, 메이크 튜브를 눌렀어요. 눌렀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에러 You can only do this with a hybrid. 네, 너는 당신은 하이브리드와 함께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만들고 싶은데 왜 안 만들어지냐? 문제가 우리가 이런 에러 메시지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옐로우 라인을 띄워놓고 오렌지색 라인을 띄워놓고 여기에서 메이크 튜브를 눌러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개의 튜브를 다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할 겁니다. 편집을 할 때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어느 정도는 올려줍니다. 저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올려줍니다. 자, 올릴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화살표. 자, 여기 있는 이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노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컬.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글로벌 축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축을 누르면 화살표가 어떻게 됐죠? 약간, 아까 노컬 축에 비해서 약간 기울어져.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엑소캐드에서 어태치먼트를 뭐 삽입 방향에서 보고 형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교환면 방향에서 보고 형성한다든가, 삽입 방향, 아니면 보이는 대상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그 보는 축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은 노컬 축입니다. 이 방향에서 올려야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축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옆으로 어긋나가지고 보호 영역을 다 감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 그 엑소캐드에서 중심교합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합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느냐 중심축을 대충 이렇게 꺾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수직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 뒤로 가요. 올리면 앞으로 갑니다. 이게 중심축이거든요. 그 축하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로컬 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만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뭐 하나씩 할 수도 있고, 뭐 투명 모드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할 거니까 다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단축키도 아셔야 되고, 다수의 오브젝트를 묶은 다음에 여기에 메이크 고스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고스트를 누르는 이유는 편집을 할 때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스트 모드를 누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밀드바를 하기 위한 하이브리드가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영역만 남았어요. 그렇죠? 내가 작업을 해야 될 영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버텍스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한번 손대놓고 높이 조절해놓고 그 뒤에는 손 안 대요. 자,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점하고 세 번째 점인데 두 번째 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점의 위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밑에다 놓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점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점의 위치 기준은 스크류 헤드입니다. 스크류 헤드. 스크류 헤드가 임플란트가 자, 여기에서 스크류가 체결이 되고 자, 이만 내려올까요? 자, 이렇게 스크류 나사가 네, 나사가 여기서 결합이 됐습니다. 나사가 결합이 되고 이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나사의 헤드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 헤드의 상단보다는 얘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헤드가 좀 내려가야 되나?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안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아무튼 이 기준을 가지고 얘보다는 높은 위치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원의 위치를 얘를 여기 동그란 가운데 원이 있죠? 얘를 가지고 저는 판가를 합니다. 이 정도면 낮을 거고 예, 얘보다는 좀 높은 자, 저 중간은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살짝 뭐 높여주고 얘는 괜찮고 얘는 낮네? 내가 생각하는 높이보다 낮아요. 그러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높으면 좀 살짝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절만 하시는 거고요. 자, 얘는 넓혀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 튜브의 역할은 이 임플란트 얘를 전체적으로 다 마스킹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스크류 채널 여기를 여기 지금 다 감싸고 있죠. 이 부위가 지금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자, 하지만 여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여 밑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자, 이 에어리어를 다 감싸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직 감싸지 못한 거죠? 그럼 얘를 감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얘를 감싸려면 얘가 이렇게 익스펜션, 팽창이 돼야 되겠죠. 부풀려져야 됩니다. 그거를 편집을 할 겁니다. 자, 지우고 그거를 편집을 할 거예요. 그거를 편집을 하는 방법은 누르고 단축키 쓰신 다음에 쭉 이렇게 자, 넓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너무 크면은 살짝 줄이고 자, 그래서 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을 벌렸죠. 익스텐션, 팽창을 시켰기 때문에 일자로 쭉 내려갔을 때는 부족하지만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은 높낮이, 높낮이가 중요하고 밑에는 와이드하게 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 끝났고 두 번째 거 설명드리면 똑같이 이거를 6개를 하는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A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벌리시면 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플러스 A 누르면 익스펜션 시킬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동시에 하겠습니다. 동시에. 컨트롤 A 누르고 이렇게 벌리면 동시에 4개가 동시에 4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수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는 Shift예요. Shift는 여러 개를 묶을 때도 쓰고 조각할 때는 부드럽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편집할 때도 Shift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다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편집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일자로 쭉 내려오다가 밑으로 쭉 벌어져 가지고 동그랗게 끝나는 이런 밑에가 풍선껌처럼 부풀어지는 아니면은 뭐 백열등 전구 등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호리병처럼 벌어지는 이러한 형상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확장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에 마스킹을 할 건데 이 마스킹 과정에서 마스크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충분히 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게 얘를 부풀려 버리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충분히. 자, 이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의 스크류 채널의 경우고, 앵글드, 앵글드 스크류 채널이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편집이 어려워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메이크 콘을 눌렀습니다. 메이크 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팽창이 잘못되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면 마스킹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자, 메이크 콘을 누르고 바로 마스크, 크리에이터 마스크 프로텍션. 마스크라는 것은 우리 3D 캐드에서 보호 영역입니다. 보호, 마스킹. 예. 자,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마스크가 덜 된 부분이에요. 얘도 그렇고. 아까 벌린다고 벌렸는데도 얘네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얘도 조금 까딱까딱하긴 한데, 자, 이런 부분이 마스크가 좀 덜 되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위치를 예, 보고 다시 조금 더 컨트롤 A. 자, 이제 마스크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또 컨트롤 쉬프트 S 누르고 저장을 합니다. 마스킹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킹을 하면은 임플란트 인터페이스 주변이 이렇게 새까맣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내부에도 이 마스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잘 됐는지, 행여나 잘못됐으면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스킹을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임플란트 스크류 채널의 위치거든요. 이 채널의 위치에 따라서 채널이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이브리드의 가운데 센터에 정확하게 있으면 이쪽 두께도 충분하고 반대편 설측 두께도 충분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면 편향되어 있는 쪽으로 두께가 얇겠죠. 두께가 얇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B4D에서는 여기에서 다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이브리드 디자인한 거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의도적으로 B4D에 맞게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모디파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실 거지만 우리가 무화 디자인 할 때 정말 블렌더를 써보신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심리적인 거 좋습니다. 보기 좋은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들을 미리 네, 방지하고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다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알므로써 이거를 대처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스크류 채널의 위치가 중요한 거고요. 스크류 채널부의 디자인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피니싱 라인을 정할 겁니다. 자, 라인을 정할 거예요. 빌드바이 하부 베이스 라인을 정할 건데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 드로우가 있습니다. 드로우.
드로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원래로는 단축키 2를 누르고 익스트루드 좌클릭, 익스트루드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 이 단축키 2예요. 2, 익스트루드 2를 누르고 왼쪽 좌클릭, 2 좌클릭, 2 좌클릭. 어렵죠? 힘들고. 자, 이거를 오토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익스트루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찍고 싶은 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부 베이스의 디자인을 넓게 잡았어요. 와이드. 넓게 잡으면 우리 전체적인 바의 폭은 어떻게 될까요? 상단의 폭, 중간의 폭은 어떻게 될까요? 좁을까요? 넓을까요? 베이스를 넓게 잡았으면. 당연히 베이스에 맞춰서 넓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바를 조금 좁고 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플라인 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거든요. 이 구간 퓨즈.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한쪽은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은 직각되게. 자, 이거랑 반대편에 있는 이거. 얘는 의도적으로 얘를 뒤로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동그랗게 잡았어요. 동그랗게. 우리 400m 경기장 트랙처럼 돌아가는 코너를 있죠? 거기처럼 완만하게 이렇게 커브로 만든 거랑 반대편처럼 직각에 비슷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랑 어떤 게 유리하냐? 얘는 잘못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하더라도 너무 삐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둥글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 이제 편집 모드 가가지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밑에 베이직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폭이 좁아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률적으로 폭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밀도바가 일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구간은 얇게 나오겠죠.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그래서 연장을 하더라도 그 링골 설축으로는 연장을 많이 해줘도 되는데 나비알 쪽으로는 심리적으로 메탈이 노출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짧게 그러면 얘는 좀 이렇게 짧게 내려와야 됩니다. 짧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바의 폭이 좁아지겠죠. 얘에 비해서 얘가 좀 약간 얘가 좀 좁아졌죠. 그러면 바의 폭이 좁아지면 얘가 올라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얘를 이렇게 올리고 연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공할 때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더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블렌더의 디자인이나 결과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네모난 깍두기 형태의 바가 아니에요. 밑에 스트레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지르코니아가 응력을 받아서 파절될 수 있는 그 부위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숄더 마진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요. 멋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한 형상은 제가 아까 가공기에서 가공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정밀형 가공기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위로 인해서 적합이 조금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드로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베이직 디자인을 누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이 일단은 저장 한번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이 밀드바 디자인할 때 가장 어려웠던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경사를 주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결과물이 쉽게 가냐 아니면 어렵게 가냐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밀드바는 이 위치가 지금 어디죠? 설측이죠. 설측의 조직 부위입니다. 조직 부위. 설측의 조직 부위에 수직적으로 통하고 쓸 겁니다. 설측, 특히 상하계의 등골 쪽 부계측의 설측은 두께가 얇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조직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이브리드에 우리가 우로넥스 상하악 간의 관계 VD 클리어런스가 충분하면 이러한 에러점도 없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웠던 게 뭐냐면 좁은 공간에서 정말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문제없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잘해야 되고 자, 여기 잘 보시면 파란색 점선이 있고 가운데 옐로우 점선이 있고 옐로우 점선이 있고 또 파란색 점선이 또 있습니다. 뭐 점 버텍스가 하나, 둘, 세 개씩 있고 그래요. 자, 자,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스플라인 잡으면서 한쪽은 좁고 한쪽은 얇으면 안 된다. 이 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폭. 이 정도면 좀 괜찮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얇지만. 자, 그래서 이 폭이 갑자기 얇아지고 갑자기 넓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폭을 유지하라는 게 중요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파란색 점선, 아웃라인,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점선은 뭐냐면 베이스에서 봤을 때 티탄, 티탄의 아우트, 네, 피니싱 라인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노란색 점선은 뭘까요? 그걸 기준으로 옆으로 숄더가 어떻게 들어오고 쭉 기둥이 올라와가지고 중간에 상단에 있는 바의 폭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밑에 파란색이 가장 넓고 옐로우색이 안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옆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숄더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바의 폭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얘가 지금 설치해 있기 때문에 가운데 휠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 줘야 돼요. 설치으로. 화살에서 후방 경사를 시키듯이 뒤집을 건데 휠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쭉 뒤집습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왜 이렇게 안 뒤집어지지? 어디까지? 이렇게. 얼마나 많이 뒤집었나요, 지금? 그 기준이 여기에 절단 엣지가 절단 엣지 비포디에서 교육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 인사이저를 이 절단 엣지가 얘하고 얘 사이에 중간에 오게끔 위치를 시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저도 블렌더 같은 경우는 어, 비포디에 있는 마이클 테니커라는 우리 스승 그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기울였죠? 기울인 다음에 탑뷰, 탑뷰라는 용어는 많이 나올 거예요. 탑뷰를 누릅니다. 탑뷰를 누르더니 기울이고 나서 탑뷰를 누르더니 똥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입니다. 앞에서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높낮이 조절이에요. 자, 낮게 낮게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버그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겠죠. 그럼 살짝 더 올려봅니다. 자,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낮은 것 같아요. 붙이부가. 그렇죠?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좀 올려야 좀 뭐 밀도바처럼 보이죠? 자,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고, 자, 옆에서 사지타리에서 보겠습니다. 시상면에서 관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부치부 높이, 전치부 높이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치부는 좀 많이 높은 것 같고 부치부는 살짝 낮은 것 같다. R을 누르고 노테이션을 줍니다. 회전, R. 자, 노테이션을 주고 살짝 더 높여봅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편집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과하게 많이 경사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처럼 여기에 각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각도예요. 자, 이 각도 어떨까요? 이 각도가 이대로 그냥 완성하고 마무리해가지고 밀링기에서 가공한다면 밀링기가 이 각도를
재현을 해낼까요? 가공을 못할까요?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과하다. 그리고 3쉐벨하고 엑스패드에서 이런 디자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디자인.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수직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과하게 기울일 수 있는지 이러한 디자인도 된다는 게 백보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도 좀 보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새카만 라인이 있죠. 이 라인 튀어나온 이 부위 이만큼이 지금 내가 디자인한 형상에서 바가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얇은 부위가 어디 있을까요? 잘록하게 들어가는 부위들이 어디일까요? 두꺼운데 두껍다가 얄쌍하게 들어가는 부위들은 엠브레저입니다. 버칼이든 나비알이든 링구얼이든 엠브레저 사이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위들은 많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 부위가 지금 아직도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헷갈리고 저도 그래요. 지금 이 치아가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지금 이만큼 튀어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만큼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만큼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엠브레저 이러한 부위들이 노출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여기도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죠. 이만큼 이렇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밀어넣고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 편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3쉐입 같은 경우는 막 점을 나눠야 돼요. 거기를 넣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 눌러가지고 점 만들고 이 만들어진 점을 끌어 당겨서 집어 넣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내려볼까요? 높으니까 높이를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아까 아 이걸 안 눌렀구나. 자, 여기에서 자, 어, 알, 안 돼요. 자, 일단 커터 디자인 누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거 눌러가지고 이미 잘못됐어요. 커터 디자인. 얘를 먼저 눌러야 되는데 이걸 눌러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커터 디자인을 누르고 나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높아요. 자,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낮추니까 얘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얘를 한없이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가 튀어났다고 해가지고 한없이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자, 낮추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튀어나왔던 것들이 다 들어갔죠. 근데 얘를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자, 자, 엄청나게 낮췄어요. 낮췄어요. 여기 말고 이런 데 다 들어갔네? 근데 얘가 밀도바가 맞냐? 아니죠. 예, 밀드바가 맞냐? 아니죠. 밀드바는 어느 정도 밀드바에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낮추는 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디트, 앵글바, 에디트 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자, 보시면, 앵글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미드, 섹션, 쉴드 미드. 자, 쉴드 미드를 보세요. 여기 밑에가 줄어들고 있죠. 다시 되돌리기는 컨트롤 Z 3번. 자, 얘 눌러볼게요, 얘. 얘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바가 이렇게 폭이 좁아졌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바를 한번 써볼게요. 앵글바. 앵글바는 이 상단을 보셔야 되거든요.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올려볼게요. 그레이 색깔. 아, 잘 보세요. 얘를 자, 이만큼 올렸습니다.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자, 여기에서 제가 앵글바를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투톤으로 색깔이 나눠져 있는데 앵글바를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 밑에 제가 올렸던 이 그레이 색깔의 구역은 아까 우리가 썼던 마스킹과 같은 유사 보호 영역이에요. 내가 앵글을 써도 앵글이 먹히지 않는 이러한 보호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여기는 남아있네요. 그러면 높이를 보고 약간 낮춰도 되겠다. 두 번 낮추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넣긴 넣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넣으면 뭐 할 거냐. 겨우겨우 넣었어요. 겨우겨우. 그거랑 충분히 넣은 거랑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겨우겨우 넣었기 때문에 지르코니아의 두께가 방금 전에 그러한 위험한 부위들의 두께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위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는 아직도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해서 넣긴 넣었는데 아직도 지르코니아의 두께가 확보가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 여기 알았어. 여기는 내가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 더 손을 못 대니까 다음 단계에서 두고 보자 하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설치에 공간이 많이 없는 케이스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좀 나와 있긴 한데 어,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lt P 단축키를 누르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충분히 지르코니아의 두께가 나온다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Alt B로 빠져나오고 자 여기에서 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 엄청 실수 많이 하고 미치겠네 이거 왜 이러지? 왜 똑같이 했는데 왜 이래? 돌아버리겠네 하는 구간입니다. 자, 제가 좀 표현을 좀 과격하게 좀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 심정이 그랬습니다. 아니 분명히 영상을 보고 똑같이 해도 안 되는 막히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 자 여기에서 다음 과정이 이거거든요. 에러가 떠요 또. 에러 넘어가야 돼. 그거에 대한 해결점은 지금 선택이 뭐가 돼 있죠? 치아입니까? 바입니까? 선택이 돼 있는 것은 아웃라인에 오렌지의 실선이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치아죠. 치아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밀드바, 밀드바를 아이바에서는 커터라고 부르는데 이 커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 선택을 잘 안 되냐? 자, 얘는 폰이 선택된 거죠. 폰, 커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커터 선택됐죠. 아까랑은 다른 거예요. 밀드바를 선택을 하고 리메쉬 디자인 인투 커터를 눌러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포인트들을 알려주질 않으면 엄청나게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과격하게 미쳐버리겠네 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정말 어려웠던 이런 구간 중에 하나고 여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니메쉬 디자인 인투 커터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막 밀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더 편집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편집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그 엠브레저 사이였어요. 엠브레저 사이였고, 그 다음에 설치도 제가 더 편집을 많이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상태는 어떠한 하나의 오브젝트, 물체입니다. 오브젝트 모드예요. 그래서 내가 편집을 한다든가 뭔가를 찌그러뜨리고 3쉐입의 모핑처럼 뭔가를 느리 빼고 찌그러뜨릴 때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에디트 모드의 단축키는 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에디트 커터라는 게 있습니다. 에디트 커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원래 만약에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온 부위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보면.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더 넣어야 될 부위를. 자,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에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빨로초 여기를 누릅니다. 자, 여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네. 아까처럼. 네. 이 부위는 아직도 얇은 거예요. 지르콘이. 그래서 얘를 넣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쉬운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고 푸시. 예, 푸시 누르면 이렇게 쭉 들어가요. 주먹으로 한 대 빡 때렸다. 0.7mm. 예, 0.7mm를 밀어 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이런 부위들도 충분히 넣긴 넣었는데 얇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푸시 말고 정말 비포 뒤에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써가지고 편집하는 방법. 자,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쭉 끌어 당겼습니다. 네, 안쪽으로. 자, 여기도 좀 더 넣어볼까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해야 어드밴스 모듈이든 아니 어드밴스 케이스든 정말 다른 케이스들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내가 편집하고 싶은 부위에 메쉬를 클릭한 상태에서 G, 그랩, G를 누르고 그랩을 누르고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사이즈 조절을 해가지고 비례적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편집법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자, 각도에 따라서 중요해요. 그리고 설령 여기서 언더컷이 생기더라도 의도적으로 언더컷을 만들더라도 언더컷을 폐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편집이 다 끝났다. 편집이 다 끝났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을 동그랗게 이렇게 잘 주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랑 이쪽 보세요. 이쪽. 이쪽 귀퉁머리 보세요. 각져 있죠. 이러한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고, 야, 이게 뭐 어떻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좀 각이 예리하면은 우리가 앵글드 바 이거를 누르고 편집을 할 때 여기에서 꼬여버립니다. 꼬여버리면 뭔가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스플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은 뭐 문제가 없고,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온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뭔가를, 이 바를 이거는 진짜 라이브러리 그대로 뭐 이렇게 뭐 외형을 많이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근데 얘를 완전히 다른 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스무드 커터라는 게 있거든요. 조각입니다. 조각. 조각으로 내가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할 건 없고 그냥 강도 조절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네.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겠죠. 강도가 세니까. 자, 녹으면서 이 상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예리했던 게 둥글둥글해지면서 자, 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만 보세요. 외형이. 저는 지금 그 에코캐드의 쉬프트를 누르고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정말 강하게 부드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리했던 바는 둥글둥글해지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좀 높게 이렇게 솟아있던 바는 부드럽게 강하게 내리니까 동글동글해지면서 낮아지겠죠. 이러한 것들도 잘 응용을 하면은 자, 바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까 거기서 끝낸 거랑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 터치해 준 거랑은 바가 결과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둥글게 해주면은 우리가 빌링할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좋겠죠. 우리가 예리한 부위에 얇은 바가 못 들어가서 공구보정, 공구직경, 반경으로 벌려서 가공하듯이 그런 컨셉이라고 하면 이 부위를 둥글게 처리해주면 밀림을 못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적합이 중요한, 예, 여기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에서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빠져나온 다음에, 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정말 편집을 잘하고 언더컷이 없게 바를 디자인했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블랙아웃 모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블랙아웃 모듈이 있어도 사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냐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언더컷이 생겨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임플란트의 큰 부위에서 언더컷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가 그렇게 어, 스티프하지 않은데, 자, 이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위도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립 각도에 의해서 이 밑에 서비컬 이쪽 인터 조직 쪽에 여기 이 부위에 언더컷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부위에 언더컷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제가 이 블러바움 모듈이 제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블렌더 포 덴탈 이거 초창기 때 밀드바 디자인 해가지고 가공했을 때 결과적으로도 이 부위에 조기 접촉이 되거나 가공이 덜 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위에서 걸려서 적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위를 올바르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블럭아웃 모듈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블럭아웃 모듈로, 자, 블럭아웃 모듈로 넘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쭉 밑으로 와가지고 여기 서베이 로어로 옵니다. 서베이 로어의 우측에 보면은 아이바 커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커터라는 것은 아까 이 아이바 모듈에서 밀드바 자체를 커터라고 명명을 한다고 했는데 커터입니다. 그래서 하악을 눌러줘야 돼요. 상악이지만 하악입니다. 그리고 하악이하고 하악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초창기에 얼라이딩을 할 때 항상 하악 기준으로 절단이 Z축의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악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베이로 아이가 커터를 누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나는 서베이를 본다고 보는데 서베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 뭔 말이냐면, 서베이를 보는 게 아니고, 화면을 전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서베이를 본다고, 자, 어떤 교육생이,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교육생분들 한 명, 두 명, 세 분, 네 분이 하는데, 어떤 분은 제대로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잘못하는 경우야. 잘못하는 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이 방향에서 이렇게 기울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울될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언더컷이 있는 거니까, 얘가 보이게끔 기울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울이면 됩니다. 자, 기울이세요. 자, 하시고 싶은 대로 기울여 보세요. 자, 서베이를 보세요. 자,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언더컷을 이렇게 뒤로 뒤집었으니까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한 행위는 서베이를 본 게 아닙니다. 서베이를 본 게 아니고 화면을 전환한 거예요. 자, 화면을 기울인 거예요. 화면을 기울인 거지 이 바의 각도를 변경시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이쪽에 000로 돼 있죠? 이 수치가 변해야 됩니다. 이 수치가 변하지 않으면 화면만 변한 거예요. 서베이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서베이를 올바르게 보는 방법은 자, 이겁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유젤 커서를 여기에 있지 말고 커서가 이 안쪽으로 와가지고 왼쪽 마우스는 실행 버튼이기 때문에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우측에 이쪽 부위에 수치가 변화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수치가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유젤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앵글을 찾아서 전치부, 부치부 균등하게 보면서 자,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치들이 변했죠? 이게 서베이인 거예요. 올바른 서베이. 자, 이렇게 돼야 올바르게 서베이가 된 거고, 여기에서 내가, 자, 언더컷을 한번 눌러볼게요. 마크로 언더컷. 자, 여기 색깔 보이시나요? 이 부위가 언더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패스대로 이대로 서베이를 보면 이 부위들이 어떻게 된다? 언더컷이 메꿔진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플란트, 이 스크류 채널, 이 홀 주변에 콘 부위에 언더컷이 있다. 식립된 각도가 크면 클수록 언더컷은 커지고 최후방 구체적으로 갈수록 이 부위에 언더컷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네 부위가 언더컷이 폐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폐쇄시키는 방법은 크리에이티브, 패시브 모델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블럭아웃 모듈에서는 올바르게 각도를 변경을 하고 나서 언더컷을 확인해도 되는데 확인 안 해도 돼요. 자, 각도만 올바르게 잡고 크리에이티브, 패시브, 크리에이트, 패시브 모델 아이바 커터를 누르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화면에서 뭘 봐야 되냐면 눈썰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부드럽게 돼야 돼요. 예, 바 자체도 부드럽게 온순해집니다. 굵직한 게 직각적인 바가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여성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반투명한 치아가 새카맣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블럭아웃 모듈이 제대로 작동했다. 그리고 내가 더 보고 싶으면 이 부위가 내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올바르게 됐는지, 정말 블럭아웃 모드가 적용이 됐는지. 근데 믿고 내가 이대로 이 수치나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하고 이게 왔다 그러면 그냥 믿고 넘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 미심쩍으면 가공하기 전에 파살캐드 거기에다 띄워가지고 서베이를 한번 잡아보고 언더컷이 있는지 그거를 보고 한번 가공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좀 그런다. 처음에는 프린팅을 한번 하세요. 내진으로 프린팅을 해가지고 잘 들어가는지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 바들이 이 부분이 좀 달라졌나요? 언더컷이 지금 폐쇄가 된 거거든요. 그게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부위들도 지금 언더컷이 채워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채우고 한다? 그럼 적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블러가 모듈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바 모듈로 넘어옵니다. 아이바 모듈로. 자, 아이바 모듈로 넘어오면 여기 윗부분 쭉 다 했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다 접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고 싶은 부위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 아이바에 애드 세이프 티촌. 아까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기 크리에이티브 커터, 크리에이트 커터를 하고 블러가 모듈로 넘어간다. 그럼 블러가 모듈 가서 넘어갔다 오면 그 다음 과정은 애드 세이프티 존이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블렌더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지 순서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네모난 박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이거 누르는지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는지 막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는지 이거 누르고 이거 눌렀다 이거 누르는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자, 이 상태에서도 바로 Add Safety 존을 눌러볼게요. 자, Add Safety 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Add Safety 존? 세이프티 존, 세이프티 존이 뭐지? 안전지대인데 안전지대, 애드, 추가해서 안전지대를 뭐 만들어주는 것 같다. 여기는 뭘 한다냐면 제가 아까 그 전 과정에서 분석을 하고 바 여기는 얇겠는데 지르코냐랑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를 막 많이 밀어 넣었어요. 응? 바를 많이 밀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얇은 부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얇다라는 부위의 기준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없어요. 제가 이미 먹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서투른 사람들은 그 뒤에까지는 못 보잖아. 초심자일수록.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얇은 부위가 나오겠죠. 그 얇은 부위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러한 엠브레저, 엠브레저. 근데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부위에 와이드하게 얇은 부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늘리겠습니다. 원래 늘리진 않지만 이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늘릴 건데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수치 1.4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1.4 1.4는 곱하기 2예요. 2배. 그러면 2로 나누면 0.7이죠. 자, 지르코니아의 최소 두께가 0.7일 때 얇은 부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부위예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노출된 부위가 지르코니아의 최소 두께 0.7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수치를 의도적으로 늘릴게요. 클릭으로는 안 되겠다. 자, 2. 2라는 수치를 넣었어요. 자, 2를 넣었습니다. 그럼 2라는 수치의 의미는 뭐예요? 2. 2 나누기 1. 지르코니아의 미니멈 시크니스를 1mm로 했을 때 이 부위는 1mm가 안 나온다.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위를 내가 1mm가 되게끔 수정을 하고 싶은 방법은 여기에서 조각을 누르고 내가 여기 조각하면 돼요. 외형을 수정하면 됩니다. 다시 뭐 에프캐드 3 shape 가가지고 여기 얇으니까 여기 뭐 플러스 시켜가지고 디자인 수정해서 다시 넘어오지 말고 빅보디에서 자체적으로 여기를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억셉트를 누르고 여기 코렉트 시크니스를 누르면 이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이 부위가 떼워집니다. 자, 여기 있는 수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최소 두께 1mm를 적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용했으면은 그래 수정해 하고 누르는 게 여기입니다. 코렉트 시크니스 어와이를 누르면 좀 기다리면 이 부위가 1mm의 두께로 애드가 됩니다. 네, 이러한 기능들도 있어요. 이러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블렌더를 쓰시면서 여기에서도 조각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떼어집니다. 이게 두께 보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케이스 여기 제가 이거 디자인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지? 엠브레저 사이인데 엠브레저인데 왜 튀어나왔어? 여기 여기 다 막 이렇게 쫙쫙 갈라가지고 음식물 배출 잘 되게 스피레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다 잘 따놨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응? 거꾸로 해놨어?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쵸? 이 부위가 스크류 채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엠브레저 사이에 있고 이 부위의 두께가 얇으면 지르코니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들을 해준 것도 있지만 이 부위에 제가 스크류 채널의 하부의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만약에 스크류 채널이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세미나 때 직접 해보면 별것도 아니네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스크류 채널이 이렇게 이 치아와 이 치아 사이에 이렇게 이쁘게 가운데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만큼 더 맞물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위치에 있는 스크류 채널은 좋냐? 가장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이러한 부위들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스크류 채널의 위치는 가이드 수술을 하고 이 치아의 폭에 여기에 센터 라인에 여기에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안정적인 위치에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치은에 있으면은 이러한 안정적인 부위에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엠브레저나 아니면 이렇게 예, 진지바이게 서비컬 라인 이러한 라인에 걸친다든가 이러한 엠브레저 사이 치간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스크류 채널의 유지가 안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디자인할 때 잘 보세요. 얘도 디자인할 때 의도적으로 제가 모디파이를 한 겁니다. 자, 이 채널의 위치 때문에 이 홀의 이 홀의 위치로 때문에 이 부분을 이쪽 부분을 제가 디자인을 모디파이를 한 거예요. 만약에 모디파이 안 했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설치게 이런 라인이 있고 이렇게 이쁘게 따졌겠죠? 안 이쁘잖아요. 이쁜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내가 알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빗보디를 해보지 않으면 무화 디자인 이거 백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디자인의 기초고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거를 잘해야 블렌더 디자인할 때, 이 아이바 디자인할 때 문제가 없고, 예, 그 다음에 밀링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쁘고 배열 잘하고 이쁘고 예? 신 디자인 잘하고 그게 디자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게 디자인한다는 거는 수치적인 거, 주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저도 직접 만들어 보니까 아, 내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실수를 했구나.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떼워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를 빠르게 해주는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하고 나와서 보면은 아직도 쭈글쭈글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떼워진 부분이니까 자, 여기도 얇은 부분 부드럽게 했습니다. 자, 부드럽게 했고 베이스는 간혹 베이스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빠져나와 보면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쭈글쭈글해요. 여기는 더 손대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 보면 자, 제가 부드럽게 했는데 쭈글쭈글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무스를 누르고 여기에서 부드럽게 더 이상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리무브 마스크를 누릅니다. 그래서 마스크 그 예, 그레이 색깔로 칠해져 있는 보호 영역을 지운 다음에 마스킹을 해제를 하고 여기에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킹을 해제를 하면은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형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엑시트 빠져나오고. 자, 일단은 약간은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조각을 부드럽게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분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분리를 하기 위해서 세멘트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근데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또 생기죠. 잘 읽어보면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분리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치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여기를 눌러서 옆으로 톡 튀어나오는 윙, 예, 날개를 눌러서 얘를 눌러야 돼요. 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응? 똑같이 눌렀는데 오브젝트가 치아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에러가 뜨고 바를 누르니까 정상 작동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B4D에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정.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들을 놓치면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르게 쉽게 어,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크게 잘못된 건 없지만 자, 제가 add 세멘트 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아까 그 황토색으로 되어져 있던 그 커터 바가 어떻게 됐죠? 지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파란색으로. 그쵸?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밖으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오는 이 윙, 예, 얘가 내부에 침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밖으로 다 외부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특정 부위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다 나와 있죠? 자, 세멘트, 세멘 간격, 세멘 공간은 지금 0.14, 140 마이크론을 부여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여기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평소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아까 조각할 때 뭔가 조금 이상한 징조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평상시에 할 때는 이것만 하고 딱 넘어가지만 세미나를 한다거나 설명을 할 때는 기능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왔다 갔다가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세미나 할 때는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도 정상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분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베이가 방금 전에 지금 했는데 의도대로 안 돼가지고 강제 종료한 거예요. 다시 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서베이를 잡고 크리에이트 패시브 모델. 그래서 중간 저장을 많이 누르라고 설명드려요. 예. 그냥 할 때는 에러가 별로 없는데 세미나 할 때 이 기능을 설명하고 이거 눌렀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그 구간에서 분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추가 세멘트 갭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에다가 그루브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무늬를 디자인한 거를 무늬를 깎을 수가 있게끔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스크류 홀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홀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홀을 다시 메꾸는 경우가 있어요. 홀을 다시 메꾼다. 왜 메꿀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때 쓰라고 저걸 홀 메꾸라고 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 왁스업 해서 붙일 때 쓰라고. 예. 왁스업 적용할 때는 빌드바가 홀이 메꿔져 있어야 돼요. 홀이 뚫려 있으면 왁스업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라고 그러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다시 아이바로 와서 제가 이제 분리하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클로징 스크류 홀이라고 있어요. 홀을 메꾸는 기능도 있고 어디셔널 툴이 그루브를 주고 양각을 주고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세퍼레이트 2단계입니다. 아, 여기였죠. 애드 세이프티 존. 애드 세이프티 존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시 넘어가 합시다. 애드 세이프티 존 이렇게 누르면 제가 아니면 아까 그 수치를 너무 의도적으로 많이 키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뭔가 모르게 안 해야 될 행위를 한다던가, 예, 평상시와는 다르게 막 이상하게 끌고 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상 문제 없이 온 구간까지는 저장을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처럼 이거 저장 안 해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자, 이 부위도 내가 떼우기 싫어요. 떼우기 싫으면 여기를 그냥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얇아도 돼. 이 부위는 괜찮아. 이거 조금은 괜찮으니까 그냥 제로로 하고 넘어갈게. 알았어. 거기 얇다는 거 확인했어.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커터를 누르라고 했죠. 커터를 누르고 세퍼레이트 하이브리드를 누르고 애드 세멘트 스페이스를 누르고 140 마이크론 적용 이렇게 했을 때 분리가 딱 돼야 됩니다. 아까처럼 같은 색깔로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이 두 컬러로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색깔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메시지처럼 지금 안 좋은 메쉬 지오메트리를 위해서 한참 동안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참아라. 예, 인내심을 갖고 참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아까는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애드 세이프 좀 한다고 이거 설명한다고 1mm로 막 올렸잖아요. 예, 1mm로 두껍게 막 올리니까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거부 반응을 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숨기는 거는 H, 되돌리는 것은 Alt입니다. Alt H. 자, 얘 누르고 H 누르면 바가 없어지니까 이 내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만 하면 돼요. 예. 내보내는 것은 다시 모델로 와야 됩니다. 모델, 예, 모델로 와가지고 처음에 임포트 했죠. 이번에는 익스포트. 자,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다 했는데 내보낼 줄 몰라요. 저도 그래요. 자, 어떻게 내보내냐면 익스포트 STL을 누르는데 자, 먼저 내보낼 거를 선택을 합니다. 실렉트를 하고 익스포트 STL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이름을 쓸 건데 지르라고 지르군이 아니라 지르라고 이제 아니면 뭐 탑지르 상부에 있는 지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탑지르 쉘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여기에서 셀렉션 문의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STL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보내야 되죠? 두 번째로 바 바를 클릭하고 익스포트 STL 바탕화면 이거 눌러져 있죠? 네, 윈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보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탑지로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윈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색깔을 더 넣는다거나 뭐 광택을 넣는 그런 방법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네, 여기에서 고르면 돼요. 우리 메쉬닝스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의 재질이라든지 색깔, 광택을 넣는 이런 것도 있고 치아 색깔로 하고 싶으면은 저는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을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아까 그 과정에서 앞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의 위치를 제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설치 때문에 많이 나비알로 많이 들이뺐지만 결국에는 자 결과물을 보세요. 결과물을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기울였을 때는 이 바가 이렇게 기울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뻗었어요. 상하 이렇게 이게 가공되겠냐 그랬잖아요. 각도가 너무 커서. 근데 얘가 앵글 쓰면서 앞으로 또 튀어나왔던 것이 쭉쭉쭉쭉 밑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나서 예리했던 부분들도 부드럽게 강하게 해서 동그랗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최종적인 바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치계에서의 이 두께도 충분하고 여기도 충분한 거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니까 바는 크게 만들 게 아니에요. 좀 폭이 좁더라도 길이는 좀 약간은 높을지언정 폭은 좀 좁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면 지르곤의 두께가 많이 얇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원래 처음에 무화 디자인, 3쉐입이든 엑소캐드든 무화 디자인을 정말 잘해야 된다. 빠를 고려한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배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치은 디자인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스크류 채널 부위 조각을 잘해야 되고 자, 그게 잘 됐다 싶으면 블렌더 여기 빅보디에서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지켜가면서 디자인을 잘 해내시면은 밀드반은 정말 누구나 다 손쉽게 잘 디자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딜리버리님과 함께 인터뷰부터 해서 정작 뭐 이 내용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철량한 시간을 몇 시간 엄청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튼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포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고 세미나도 많이 받고 받으시고 싶으시긴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진짜 2년 넘게 2년 동안 공부해온 이러한 엑기스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같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디 이 영상과 이 제 세미나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인인증 강사가 됨으로써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생겼어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